자, 오늘은 주울레가 고구려 발해는 조선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다시 언급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역사에서 신하가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사과해야 된다. 이건 중국 공산당의 소위 모택동과 어깨를 나란히 여는 사람이 고구려 발해는 조선 거고 우리가 옛날에 너무 많이 쳐들어갔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 말에 그때 한참 만주벌판에 이제 산성 사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문서를 줬어요. 주울레 총리가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다. 근데 이 문서를 보니까 외사 공작 통보라는 데서 그 1963년도 제10기에 나온 외사 공작 통보에서 뽑아낸 거예요. 상당히 비밀 문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63년 6월 28일 주울레 총리가 접견을 해요. 누구를 접견하느냐?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중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대 구분까지 해가지고 꽤 잘 준비된 원고예요. 그냥 우리가 말해서 대담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아무 얘기나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면 이것은 꽤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원고를 써가지고 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울레가 누구냐? 여러분이 딱 보기만 해도 모택동은 알겠죠? 그 다음에 주울레예요. 예. 주울레만큼 청렴하고 욕심 없는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자식도 없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또 있다면 유엔은 언제든지 조기를 개항하겠다. 구르트 발트하임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울레가 1976년 죽었을 때 유엔에서 조기를 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비판했어. 1976년은요 아직 중국이 개방 안 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주기 장막인데 유엔 사무총장이 조기를 딱 개항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니까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청렴하고 욕심 없는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자식도 없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유엔을 언제든지 조기를 개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조차도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주울레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현대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전 왕조의 유산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자금성, 티베트의 포탈라궁 이걸 다 지켜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대혁명 때는 4가지 구악, 옛날 쓸모없는 것, 예, 사상, 특히 종교, 옛날 습관, 이 4가지를 완전히 쓸어없었어요. 공제하며 다 쓸어버렸어요. 예. 전국의 절을 다 문 닫아버렸어요. 중국들 다 쫓아냈어요. 도교도 마찬가지. 다 없앴어요. 그리고 옛날 것은 무조건 부수는 겁니다. 이 홍위병들이 어느 정도냐면 지나가는 기차를 세워. 그리고 타고 가. 어디든지 부잣집은 털 수 있어. 자본주의가라 해서. 그럼 마음대로 먹어. 이런 홍위병들이 티벳에 포탈라궁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금성을 없애려고 할 때 주울레가 그때는 그 당시에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완전히 중국이 망하는 그런 중공이 망하는 상태였어. 그래서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모택동이. 모택동이 물러나니까 정치적으로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이어가지고 일어나게 한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보면은 모택동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빨개요. 그거 하나 딱 손에 들면 얘는 암행어사 뭐 앞에나 똑같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탈라궁, 뭐 심지어는 아까 공자사당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예. 그런데 전화 한 통화에 자금성 포탈라궁은 하지 말아라. 모택동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좀 물러나 있는 마찬가지니까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쓴 주울레가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길이길이 남은 운동입니다. 자, 정치가로서 평생을 모택동하고 함께 일생을 아주 동지였어요. 그래서 앞에도 나왔지만 주울레는 저원라이라고, 보통 저원라이라고 그러는데, 신의 혁명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주울레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신의 혁명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주울레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 자료를 내가 끌어온 거기 때문에 저원라이라고 한 겁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초기에는 적극 찬성했어요. 왜냐? 모택동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한 방에 나가버리니까, 여기서. 예. 뭐, 인편이 뭐니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굉장한 소위 상사에게 잘 보여서 아부하는 것 같았지만,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 일을 어떻게 못 막았느냐? 왜 모택동이한테 그걸 갖다 저지시키지 못했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저지했다면 가버렸죠. 그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정치가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정책적 과오들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또는 모택동이 노여워하지 않는 안에서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모택동의 카리스마가 화려한 언변과 날카로운 필력의 원천을 둔 것이었다면, 주울레는 조용하면서도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성품으로 좀처럼 적을 만들지 않은 카리스마를 가졌다. 똑같은 카리스마지만 역사적인 평가는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을 해가지고 2007년에 고구려 연구 27집에 실었고, 그 다음에 백두산 국경연구라는 책을 내면서 그 뒤에다가 원문하고 번역문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왜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고구리, 발해, 우리 역사인 거고, 또 주울레가 그렇게 얘기했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꺼내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지금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제가 동북공정 백서에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중공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포털 바이두에 들어가 보면 고조선은 중국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 이만조선 두 나라를 앞들어 이어진 제후기고 번석국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조선이나 한국에 전혀 속하지 않는 중국 고대의 지방 정권이다. 고조선 날라갔습니다. 당군이 뭐니 이건 다 신화예요. 그 다음에 부여 중국 동북지구의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이다. 그 다음에 고구리 현토군에 있는 고구리현을 따서 세웠기 때문에 이건 자기 지방 정권이다. 그리고 황제가 왕이라는 칭호를 책봉을 받아가지고 유지했던 지방 정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건이 세운 뒤에 나오는 고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 지금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 내가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발해 중국 고대 역사에서 말갈족이 주체가 된 정권으로서 고대 소수민족이다. 자, 이렇게 역사가 변했는데
1963년과 그 다음에 지금 2022년, 그러면 한 60년 사이에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북공정 백서를 이 사실을 제가 밝히고 나서 이제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옛날에는 79년도 개혁 개방하기 전에는 중공도 고구리, 고리, 발해, 부여를 조선의 역사라고 했다는 것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옹색하게 됐습니까? 우리 역사를 가지고. 근데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은 주울레는 분명히 우리 거라고 했다 이거야. 그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발표를 했지만 제가 이번에 역사 침탈 40년을 쓰면서 동북공정 이전의 역사를 쓰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울레 담화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고구리와 발해는 옛 땅을 한국사이다. 제가 이것도 고구리라고 바꾸지 못했어요. 지금 아침에 6시까지 작업하고 3시간 자고 오늘 강의하느라고 또 여기 해갖고 오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역사 기록에 대한 책임은 대국주의 사관에 있었다. 지나간 조상들의 일이지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건 지금 현재 공산당하고는 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관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국의 충고를 듣고 양국이 노력해서 공통적인 역사관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에요. 저는 지금 중공이 동북공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다 훔쳐갔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울레 같이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은 한국, 그런 문제를, 물론 조선사다, 한국사다 같은 겁니다. 조선민족은, 요건 그 내용을 그냥 내가 번호만 붙였지 그대로 그냥 막 읽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대륙에 진출한 뒤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다. 요하, 송하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만주 땅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하와 송하강 유역, 도문강 유역에서 발굴된 유적, 비문각들이 증명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글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 고고학, 역사, 그것도 양국에 있는 자료를 다 얘기를 해서 여기 다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족이 거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경박호, 흑룡강성 저 북쪽에 있는 거죠. 경박호. 부근에 발해 옛자치가 남아있고 또 수도가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이 그것도 조선족의 한 가지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발해, 조선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족이 조선반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반도 플러스 요하, 송하강 유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증명한다. 조선족이 더 오래전에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가 아시아 남부에서 표류해 왔다고 하나 이것 또한 다른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방설, 그거에 대한 것도 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얘기고 여기에서 살았던 것만큼 또 역사를 발해라든가 고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 그래서 원래 한반도에서 거주했다는 건 분명하다. 도문강, 요하, 송하강 유역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역사 기록과 출토된 유물이 모두 증명하고 있다. 고고학, 역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선 대표가 왔다고 해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 이 얘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잘못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은 중공의 대국주의 상황에서 있었다고 아주 딱 못 박습니다. 이것은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주울레는 두 나라와 두 민족 역사에서 역사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는 문제를 대국 국수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건 좀 그대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원문을. 첫 번째 시기는 역사 기록 이래 발굴된 문물에 의해서 증명된다. 두 나라, 두 민족의 관계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중지될 때까지 3, 4천 년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른 나라에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지방 정권이 아니라 두 나라가 그렇게 이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기록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 역사학자, 제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국수주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리하여 많은 문제들이 불공정하게 쓰여졌다. 그래서 먼저 양국 민족의 발전에 대한 과거 일부 중국 학자들의 관점은 그다지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사실에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잘못 썼다는 거예요. 예. 신화의 학자들이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순으로 대국주의 사관으로 서술한 역사를 하나씩 들어서 그것이 분명히 침략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난 이후 자주 관내에서 요하유역까지 가서 정벌을 했는데 요하까지 온 것만 해도 침략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관내라는 것은 북경이나 그쪽에서 산해관 안쪽에서 요하를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하면 지금 걔들이 훔쳐가서 만든 역사에는 그 모든 것은 고구리, 발해, 고조선 이것은 지방정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쳐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침략이다. 당나도 쳐들어갔다. 실패했지만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우롱했다. 여러분은 지금 조선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쳤는데 실패했지만 분명히 쳐들어간 거고 실패했지만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고구리 조선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었다. 그때 여러분의 한 장군이 있어 우리 침략군을 쳐서 무찔렀다. 이게 이제 안시성 양만춘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그 소위 천리장성 쪽에 안시성이 맥혀갖고 한 발짝도 못 들어오고 당태종은 결국은 물러나게 됐었던 사실을 아마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 발해가 일어났다. 이건 전부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 동북에는 바로 요족과 금족이 일어났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당시 요나라, 금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리라는 나라가 있어서 왕시고리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중국이 부딪힌 문제는 요족과 금족의 중국 본토 침입 문제였지 고리와의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자기들은 요족과 금족의 그것을 막는데 급급했고 그게 힘들었다고 가장 큰 문제였지 우리 조선하고 친선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족이었는데 원나라도 여러분을 침략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에 지금 우리나라에 공주가 시집도 오고 원나라 공주가 그리고 그 우리 조공 바치고 그다음 우리가 또 인질이 가서 왕자들이 가 있어야 했고 자 이런 것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나라 이름을 유지했던 것은 나라의 그 안에서는 소위 고리밖에 없었어요. 이 점을 굉장히 크게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일본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우리가 애들이 잘못해서 울면 순사온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 일본서는 애들이 울면 고꾸리 묵구리란 말이 있어요. 이게 고구리라는 뜻이에요. 고꾸리 묵구리. 몽골과 고리가 쳐들어왔었던 거 있죠? 그걸 얘기해요. 그때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35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도 쳐들어왔잖아. 몽골이랑 같이. 여러분이 일본을 쳐들어갔다는 게 광개토대왕 때도 물론 있다 하지만 몽골 때 우리가 쳐들어갔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고등학교 선생인데 한일 관계사를 해서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삼별초 난인이 이런 고리의 사람들이 몇 년간을 몽골에 한글을 안 해줬으면 일본은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리가 일본이 망하지 않게 막아줬다고. 이렇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몽골족 원나라였는데 원나라도 결국은 너희 나라를 완전히 먹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나라는 조선과 직접 작전을 전개했으나 만주족이 매우 빨리 일어나 장백산 동쪽에서 요하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진요를 점령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족 또한 일부가 동북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됐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쪽은 한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들어왔는데 만족 통치자들은 당신들을, 조선족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으로 밀리게 됐다. 그 전까지는 만주 땅이었는데 청나라 때 그때 비로소 만주가 너희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족은 중국에 대해서 공언한 바가 있는데 바로 중국 영토를 크게 넓힌 것이다. 융성할 때는 지금의 중국 영토보다 더 컸다. 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만주보다 원나라도 한번 크게 확장했지만 곧바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셈하지 않는다. 한족이 통치한 시기에는 그처럼 큰 적이 없었다. 이게 맞아요. 몽골 때 서하라든가 티베트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때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 나라의 역사적인 강역을 가장 넓었을 때인 소위 열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쳐들어오기 이전에 청나라의 땅을 자기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중공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러시아가 우리 땅을 뺏었는가 역사가 지도까지, 지리부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두 나라가 틀림없이 영토 분쟁을 하고 이미 1967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섬 하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웃고 있는 것은 중공이에요. 러시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들이 아마 회복하기가 몇십 년 걸릴 거예요.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갖다가 중공에서는 석유 싸게 사고 아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힘 빼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진안 이후 당나라까지 중원이 고구려를 자주 침략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두 번째, 그 뒤 요금이 들어서고 신하가 부딪힌 문제는 요족과 금족이 본토를 침해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었지 우리와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민족이 지배했을 때 중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 한족이 통치한 시기에는 그처럼 큰 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민족이 통치했던 것과 한족과의 소위 인과관계를 띄워놓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다민족 국가라는 건 뭐냐? 요걸 하나로 중화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79년 이후 가장 큰 변화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1979년도 이전은 완전히 다른 사상과 역사관을 갖게 됐다는 거. 그 이전의 것을 대표하는 소위 주울레의 공산당 그 역사관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까지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사항입니다. 적어도 너희들 공산당이 63년도에 했었던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 문서로, 비밀 문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남아요. 그 뒤 것은 침략입니다. 역사 침략이에요. 예. 그 침략한 역사를 내놓으라 할 때 소위 쓸 수 있는 자료다. 그리고 지나간 조상들 일이지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동안 중국은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옛날부터 조선은 신하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황당한 얘기가 지금 현실됐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황당하다. 그런 결과는 모두 봉건시대 대국 국수주의 때문에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대국 국수주의입니다. 이건 자기 소위 공산당의 태두였던 주울레의 역사관에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국수주의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한 거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을 바쳤다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제를 보내와서 얼굴을 대하면 서로 우호적으로 교류를 할 때도 조연 와서 배웠다고, 조연을 왔다 그러고,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를 할 때도 이제 잘 지내자. 그들은 여러분이 신하로 복속했다고 말했으며 스스로 천자의 나라, 윗나라라고 불렀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불평등한 것이다. 모든 역사학자가 붓끝에서 나온 잘못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철저한 자기성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경이 이렇게만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 자기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고구려나 발해나 이게 다 지방정권이라는 게 뭘 갖고 얘기합니까? 신복, 그 다음에 여기서 선물 조공,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그냥 소위 선물을 보낸 거고, 조공은. 그 다음에 와서 사제를 보내갖고 서로 얼굴을 맞다고 우호 교류를 했는데 와서 조연을 했다 그러고, 조공이라는 것은요, 공물을 바치고 조 와서 뵙는 걸 조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을 해가지고 서로 강화하면 앞으로는 평화롭게 지내자. 그랬는데 무슨 신하다. 신하로 복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고 역사학자들이 붓굿으로 잘못 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울레는 반드시 이런 현상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상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중국 공산당한테 언제 들을까요? 난 진짜 이런 소리 좀 듣고 눈을 감고 싶어요. 예. 이 점은 주울레 연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친하의 사과도 힘든 일인데 정치 지도자가 이처럼 철저하게 역사에 대한 자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용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정하고 사과한 것, 이것은 그 이전에 주울레는 모든 역사의 흔적이 지나간 일,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자, 만일 자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 연설은 설득력이 없는 강자의 변이 됐을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역사의 현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같은 동등의 입장에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먹히는 건 아니야라는 자신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울레 발언은 주변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양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양보한 거 아니에요. 양보한 게 아니에요. 보다는 고도의 상생 외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제 인식, 저는 상생 외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하고 주변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외교다. 상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입니다.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첫째, 주변국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진실성은 반드시 회복해야지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주변국의 비판을 스스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슬기로운 거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가 대안입니다. 나는 한문을 이해하는 과거의 역사학자 여러분이 북한 가학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한문이란 중국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쓴다고 그랬죠. 예, 다 한어라고 그래요. 한어. 이 한문을 이해하는 북측 사회과학원 역사학자 여러분이 중조 관계사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잘못을 비판해 주기 바란다. 왜냐?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문제를 쉽게 발견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언제나 부주의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실제로 불편하고 잘못된 것을 짚어주라. 지금 이런 성자가 있을까요? 정치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중국의 학자와 공산주의 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걸 읽어보고 이걸 성찰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예. 그래, 너희들이 읽어보면 우리가 읽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알려줘. 자, 이런 정도의 소위 너그러운 정치는 지금 중공에다 기대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이러한 정치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신들의 실수를 찾아내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요. 한편 스스로 자기 잘못을 볼 수 없는 예로서 서린기와 영계소문의 대결을 보여줬습니다. 시나 연극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것은 당나라 사람 서린기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쉐리 동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른기가 동쪽 나라를 정복했다. 그래서 만주에 가보면요, 거짓말들이 막 덧칠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주 동쪽 압록강 그 동쪽에 장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게 서 있어요. 영광탑이라고 발해탑이 서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쉐리가 서린기가 거기까지 와서 앉았던 자리. 그런데 서린기는 거기 간 적이 없어요. 서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TBC 쳐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전설은 어디서 나오냐? 쉐리 동정이라는 그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홍길동전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또 연극도 있어요. 가서 무찔르고 고구리를 막 혼내고 막 이런. 그건 당나라 사람 서인기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동방을 정별하여 여러분을 침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극에서는 그를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침략하고 못 살게 하고 한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공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연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사실은 62년도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연극은 중단시켜라. 네. 그래서 중단을 해요. 그 연극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두 나라가 공통된 관점을 세워야 한다. 주울레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중공과 조선 두 나라가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관점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그동안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관점이란 바로 여러분의 나라보다 중국이 더 컸고 문화 발전도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항상 봉건 대국의 태도로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우롱하면서 당신들을 침략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요거예요. 그 관점이에요,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란 일으켜서 진압시켜서 지방정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공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조선족은 기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억지로 더 씌우고, 더 씌운 게 아니라 이제 고조선 다 이게 넘어갔어요, 지금. 예. 평양에서 그 유적을 찾아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 우리 학자들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중공의 정말로 중국 공산당을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인 주울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관점을 불식시키고 공통된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한문을 아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지금 조선 역사학자들입니다. 중공에 오거나 우리가 가서 역사관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공학자들보다 공동 연구하자가 수도 없이 요청을 했어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이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 관계를 공동으로 연구를 바라며 이것은 우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미 써서 출판한 서적들도 전면적으로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쳐들어갔다. 우리 지방정권이 되면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울레가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첫째는 양국 학자들이 오가며 공동 연구를 하자는 것이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공동 관점은 양국 모두에게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운 관점이 도출되면 기존 출판물도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소위 역사 침탈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는 뚜렷한 깃발을 보여줬어요. 이미 60년, 60년 전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고학자들이 문화재나 비석 같은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적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고고학, 그 다음에 역사, 이걸 가지고 발굴을 해서 정말 솔직한 역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나라가 다 같은 관점이 되는 그걸 만들자. 이게 사실 해결이에요.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관계에서도 위안부 문제다. 그러면 그거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서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치가들이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소위 아시아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미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 있었어요. 같은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형제들이다 라는 국제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으로, 저는 중국 공산당사에서 가장 공산주의적인 공산당이었다, 그때는. 지금은 말만 공산당이지 하나도 공산당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울레 제안에 따라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1963년 8월 24일부터 65년 7월까지 거의 2년 동안 북한과 중공이 공동으로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를 꾸려서 고구려와 발해사 유적을 발굴합니다. 4차에 걸친 두 나라의 공동 발굴대 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정치적이고 외기적인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발굴했잖아요. 그런데
중공학자들이 만주에서 발굴돼서 이거 고구리 건데 너희 나라 거니까 네 가져가, 너희 나라로. 가져갔어요. 평양으로.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는 그 뒤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연구가 중단됐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는 상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선례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선례다. 이것이 1960년대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리고 1979년 이후 개혁개방과 함께 역사 침탈로 바뀌어 완전히 역사를 빼앗아 자기 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지금 이제 문서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문서는 다 끝났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제가 중국 학자들을 만나서 제가 1990년에 처음에 만났습니다. 중국 학자들을. 32년 전이네요. 나는 그 당시에 중공 자료보다는 북한 자를 좀 보고 싶었어요. 교류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령성 문물연구소 소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63년도 발굴해서 한 뒤에 여기서 서로 책을 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북한에서 이 책을 발표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은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1979년도에 조선 전사가 나와요. 그게 중국에 딱 간 뒤로 중국어로 번역이 된 뒤로 다시는 역사학 학회지도 교류를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끊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때 이걸 이어가지 못했었지 않았는가 그런 그때 주체 사상이 나왔을 때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문서였어요. 제가 어느 날 나한테 이거 그냥 읽어보라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책 읽는 선비예요. 그분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읽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미 저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고 그 번역을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버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 자료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